여러분, 경제 위기, 이미 현장은요, 경제 위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지표를 보면요, 그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계대출은 1조 5,939억 원 줄었습니다. 작년 1월보다가 작년 1월이 아니고 올 1월보다가 올 2월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조 5,939억 원이 줄어들었다. 물론 이거는 5대 은행을 기준이에요. 1월 달에는 707조 6,859억 원의 가계대출이 있었다면, 지금 2월 달에는요, 706조 956억 원의 가계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이 준다. 이것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는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해서 돈을 빌릴 수 없어서 인위적으로 규제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또 하나는요, 이제 코로나19의 위기가 간 데까지 갔다. 바닥이 무너진 데까지 무너졌다. 대출을 해서 버틴다는 생각까지도 이제 못한다. 그냥 망하겠다. 쉽게 말하면 실물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실물 경제에 희망이 없다는 뜻도 돼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이라는 것은 뭔가 출발의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가게를 좀만 더 유지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을 산다든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출이 줄어드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감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 이유는 저축성 예금이 늘어나요. 저축성 예금이 말입니다. 1월에는 701조 3,261억 원이었는데 2월에는 702조 4,736억 원이에요. 무려 말입니다. 1조 1,475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5대 은행만 봤을 때, 이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나는 요즘 같은 위기에 투자 안 할래. 부동산 안 살래. 주식 투자 안 할래. 암호화폐 투자 안 할래. 그냥 적금에 넣어놓고 경제가 좋아지길 기다릴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요, 요즘 같은 시기에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나 물어보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에는 3% 이상 폭락했다가 주식시장이 말입니다. 저녁에는 마감할 때 되면 3% 이상 올라요. 그러면 변동성이 6%나 됐네. 6%. 나스닥에서 실제 일어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말입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변동성 6%면 여러분, 하루에 6%가 내 돈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억에 6%면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에 6%면 거의 600만 원 정도 되나요? 하루에 600만 원이면 한 달 월급, 못한 사람은 두 달 월급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 투자 안 할래, 그냥 저축해 놓을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무너졌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정중동 움직이지 않는다.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게 벌써 말입니다. 2달 연속이거든요. 2달 연속.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게 말입니다. 2달 연속 줄어든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비투를 줄였다, 영가를 줄였다, 이렇게밖에 예상 안 돼요. 물론 여러분,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꼭 뭐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규제가 오히려 충격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규제가 규제가 충격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아니 대출을 안 해주니까 대출을 아예 안 해주니까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이 늘어나는 것. 예금이 늘어나는 것은요. 결국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 말입니다. 예금금리도 많이 올라갔어요. 예금금리가 1% 중반대까지 올라갔고요. 많이 주는 데는요. 2%까지도 주는 곳 뭐 특판 같은 경우는 6% 7% 준다. 뭐 청년 희망 적금은 10%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많잖아요. 저는 청년 희망 적금 같은 경우는요. 몰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몰릴 수밖에. 10% 주는 데가 없거든요. 요즘 같은 때에 10% 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0% 준다니까 너도 나도 가입하려고 드는데 정부의 대응 조치를 보면 중공 청년들에게도 준다고 하니까 참 뿔나죠. 내가 세금 냈는데 왜 정부가 중공 청년에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청년들에게도 허가를 해준다니까 그게 뭐 청년 희망 적금이 아니라 중공 청년 희망 적금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 정도잖아요. 그만큼 많이 사람이 몰리는 게 뭐 30만 정도 몰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90만 명이 몰렸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중에 돈은 많고 돈에 대한 위험성은 크니까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지금 부동산이든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만큼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돈 가진 사람들의 어떤 방향 또 돈 가진 사람들의 흐름 뭉칫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뭉칫돈은요. 지금 정기 예금으로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위기일 때 늘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계속 정환진이가 뭐 하나 이렇게 챙겨보시면 위기 속에서도 함께 기회를 잡는 법 찾을 수 있을 겁니다.